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저희가 그제도 이틀 전에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일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내 아들과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특혜 수주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능과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덕흠 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무엇보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해야 마땅할 박덕흠 의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기자회견을 일삼으며 국민들께는 어떠한 사죄의 말씀도 드리지 않았다는 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삼선 중진으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성영 의원, 민주당은 박덕흠 의원 문제를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끌고 가겠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자세는 박덕흠 의원과 가족들의 건설회사 사이에는 분명한 이해 충돌이 있고 이것을 방치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박덕흠 의원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무조건 옹호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옹호하지 않겠다, 감싸 안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류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죠. 만약에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을 보호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정당성이 상실됩니다. 이분이 조사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고 있지만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해충돌 여부와 피감기관에서 많은 그런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요, 이 부분에서 당이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석 전에 당원권 정지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비례대표도 제명을 하면은 의원직은 유지를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데 뭐 지역구 의원 당연히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네.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좀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당 내의 윤리특위 문제가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로 가서 국회에서 제명돼서 의원직이 박탈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분이 했던 일들을 보면요, 입법 로비 의혹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삼진아웃 제도를 이분이 또 9년으로 단축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에도 좀 관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가족들이 갖고 있는 회사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이 수주 물량은 줄었다고 하지만 관건 물량은 또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이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서울시 질의할 때 특허 사용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직접 질의하기도 했고. 뭐 신기술 관련해서 그렇죠. 신기술을 도입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실제로 보면은 의정 활동과 본인의 이익과 연관되어 가는 이런 과정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해 충돌이 아니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에 대한 직접적 추구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 파악을 역시 하고 엄중하게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네, 예. 이런 부분은요, 상당히 염치가 없다고 보여져요. 본인들 당의 의원이라도 저런 분들에 대한 의혹, 그리고 저분이 했던 부적절한 일에 대해서는요, 엄중하게 정말 추궁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흠 의원 스스로가 상당히 삼가했어야 될 일들을 많이 했다. 본인의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비판으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른 건 몰라도 이해충돌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건설업하고 재산 신고할 때도 항상 고액 상위 순위에 항상 나오죠?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죠?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많이 소유하고 있고요. 재산 신고할 때도 상당히 상위층에 속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분이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다른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값이 올라가지고 나는 너무나 지금 불쾌하고 싫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분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도 그제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말이죠.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정당 출신이 아니고 정당의 당직자 출신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거나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정치의 뜻을 세우고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일하던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항상 보면은 그렇게 일하던 분야를 고려해서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설업을 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디를 가야 되느냐? 본인은 건설업을 제일 잘할 텐데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가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과 뭔가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을 왜 국회의원 시켜줬나라는 기본적인 저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건설계통의 정책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전문 경영의 CEO라면은 제가 또 좀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너입니다, 오너. 예. 오너인 경우에 국회에 들어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출발부터가 정경유착의 의혹의 꼬리를 달고 시작하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정책 전문가가 꼭 국회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책 전문가는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 쓰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익 대표라고 하는 것들은 노동자, 농민, 큰 경제계 이런 큰 단체 단위의 이익 대표를 국회가 하는 것이지 이런 세부적인 특수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국회의원을 시켜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국회의원 구성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장성철 소장은 당에서 활동을 할 때 대표 보좌관도 했고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박덕흠 의원이 또 국토위원 아니었습니까? 계속 국토위원이었습니다. 혹시 나 상임위 국토위 가게 해달라고 로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제가 직접 봤거나 예. 제가 직접 파악하고 목격한 적은 없는데 저도 이상해요. 지금 살펴보니까 저분이 어떻게 계속 국토교통에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 삼가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규정을 좀 강화시켜서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김영란법 만들 때 사실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게 빠졌단 말이죠. 이거 꼭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혜원 전 의원 건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된다.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됐고 1심 법원에서 결국 유죄가 선고됐던 건 아닙니까? 네, 아직 최종심까지 가지는 네.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1차적으로는 이해충돌 상황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도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단 한 건 어떤 정책의 전문성에 대한 공방이라든가 기술적 공방이었으면 모르겠지만 본인 회사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 법안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완강하게 하고 대체 법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를 촉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네. 박덕흠 의원과 조수진 의원 건에 대해서는 조수진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 그렇습니다. 예. 김홍걸 의원 건과 비슷한 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자였고 가족들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피감 기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1,000억 이상을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1조 이상 수주할 수 있었지만 내가 국회의원이어서 1,000억 이상 요렇게밖에 못했다. 나는 손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신고를 실수로 했든 바빠서 그랬든 허위로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에선 이러한 부분들을 조치하지 않고 나서는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정치 자금을 자기 딸 가게에 가서 썼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태 전 의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수진 의원이 그 문제 제기했는데 국내의원 의원들 20대 때 정치자금 쓴 거 한번 확인해 보면 더한 것도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비판을 할 때면요. 본인이 정당성을 갖고 해야 합니다. 너는 그러한 일을 해놓고 누구를 비판해?
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비판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에는 조롱과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말이죠. 이 박덕흠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국민의힘이 당 색깔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는데 오늘 당색을 결정했다. 이 얘기까지 기자들에게 먼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그다음에 흰색, 파란색, 노란색을 빼고 하얀색을 바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노란색을 빼고 흰색을 원래 내가 흰색으로다가 원래 정했었던 건데 여러 사람들이 뭐 노란색 얘기를 해서 노란색을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노란색에 대한 거부 반응이 너무 많아요.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박덕흠 의원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에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그 조사 결과를 국민의힘이 빨리 내놔야 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당 색깔 결정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분홍색과 빨간색에 미래통합당의 그 분홍색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던 그전에 겁니까? 새누리당의 빨간색도 예. 익숙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원색깔이라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삼색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애매모호하다. 어떠한 가치를 표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반대가 많았고요. 당협위원장들도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봅니다. 예. 그런데 원래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정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었죠. 루마니아 국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런 반론에 부딪히면서 최종적으로 빨강, 하양, 파랑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봤더니 또 프랑스 국기랑 똑같네요. 네, 프랑스뿐 아니고 뭐 저런 삼색, 빨강, 하양, 파랑을 쓰는 나라가 러시아, 뭐 파란색의 농도는 좀 차이가 나지만 유럽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이 국가들 중에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네덜란드, 러시아, 뭐 프랑스. 근데 프랑스 삼색기는 저게 이제 자유평등 박애 각각 색깔의 상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1789년 프랑스 네, 대혁명을 바로 통해서 근데 구현된 저 파란색은 자유, 뭐 흰색은 평등, 빨간색은 박애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의미의 삼색기가 나왔는데 예, 성형위원회 네. 풍부한 상식을 네. 시청자로부터 확인하고 국민의힘이 계십니다. 예. 저걸 바꿀 때는 자유평등 박애와 뭔가 근접한 명분을 대야 되는데 그냥 색깔이 루마니아 국기 비슷하다 뭐 이런 색깔상의 이제 시각적인 불편함을 이유로 바꾸면은 결국 그 당 철학을 의심받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게 좀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당의 당색은 단일색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우리가 한번 포괄을 한번 해보자, 통합을 해보자 아마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국민에게 과연 선명하게 다가갈 수 저기 있을지 뭐야, 모르겠어요. 좋은 의미로 예. 국민통합정당이다. 뭐 이렇게 좀 하시고 싶었던 취지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들은 이제 빨간색을 많이 하죠. 이게 이 보통 이제 우리 빨간색을 박애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이제 사회적 연대, 소셜 솔리데리티 이렇게 해서 온정주의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화당도 빨간색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변화하고 중도로 나와주는 것이 이 국민의 힘을 봐서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당 색깔을 저렇게 여러 개로 하면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딱 떠오르는 색이 없으면 또 많은 분들이 선거가 있을 때 좀 헷갈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 색깔을 세 가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은요, 다양한 가치를 모두 다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확고한 어떤 이념적인 기반 하에서 우리 그 진영에서 조금 더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을 포용하는 쪽으로 가야지 극좌부터 극우까지 이런 식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정당은 존재할 수가 없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색깔을 좀 마련해봐라 라고 지시를 하셨지만 저는 좀 과한 지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김수민 홍보본부장인가요? 김수민 전 의원이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하게 될지 당색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